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CDN의 최현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번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가속화라는 이제 주제를 제가 받았는데, 저는 이제 에너지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에너지 산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데 에너지 사업이 이제 화두가 되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번 주제를 동행이라고 제가 이제 전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제가 대화를 통해서 많이 강연을 하는데 좀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질문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뭐 이렇게 좀 왜 저럴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런 걸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이번에 좀 길진 않지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CDN에서 이제 기술 쪽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공동 창업자로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최현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건축 이제 이런 시공 쪽 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에너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가서 건물 에너지 쪽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이제 뭐 각 정부 기관들이랑 이제 좀 논문도 쓰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걸 분석하고 모델링 했을 때 이제 너무 이 기술들이 아깝다 해서 이거를 좀 제품화하고 좀 이거를 좀 건물에서 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 CDN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연구회사를 나온 다음에 이제 지금 한 7년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길다면 긴데 또 이제 짧으면 짧은 시간이니까 또 너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민감하게는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지금 건물 에너지를 전공을 했지만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펌웨어, 서버 앱,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이런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좀 커리어를 만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배경을 이제 조금 아시고 들으시면은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고 싶은 이제 주제는 이제 에너지 이제 산업이 도대체 어떤 건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광범위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도 에너지 산업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뭐 전기를 생산하는 약간 그런 걸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기차, 아까 앞서 강연해 주신 대표님께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에너지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에너지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뭔데 에너지 산업이 지금 화두에 올라서 같이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에 에너지 산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냥 재미있게 좀 이제 그냥 시사 강연처럼 좀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강연하신 분들의 자료를 봤는데, 이제 좀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뭐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 에너지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4차 산업혁명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도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좀 많다고 들으셨는데, 기술적인 내용은 이제 강연자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좀 너무 좀 일반적인 뭐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스타트업들을 에너지 산업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 하고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나마 제 경험담을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왜 동행을 해서 가는지를 한번 좀 가슴속에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강연을 들어주시면 좀 의미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일어났나요? 라는 제가 소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밑에 계신 분이 지금 부자같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알고 봐서 그런지 좀 부유하고 좀 이렇게 권위도 좀 있으신 그런 분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 분께서 이제 스위스에 이제 매년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제 매년 스위스 이제 어떤 그 휴양지에서 이제 그 각국의 뭐 대통령, 총리 뭐 그리고 뭐 기업의 뭐 각 유명한 기업가들, 뭐 경제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갈까, 뭐 지금 현재는 뭐 어떤가 세상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도 초대를 받아야 갈 수가 있어요. 또 초대를 받아서 갈 수가 있는데 이 초대 받아가면 또 돈도 또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또 뭐 저희가 가고 싶어도 이제 가지 못하는 그 딱 봐도 뭔가 느낌이 호화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호화스러운 곳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금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2016년 6월 달에 갑자기 혁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놀랬죠. 갑자기 뭐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도대체 갑자기 혁명이란 게 일어났어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분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모인 곳에서 이 의장님께서 저기 읽어보시면 이전에 1, 2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그 혁명이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저 될 것, 보통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그 역사나 과거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될 것이라고 이제 좀 약간 미래적이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게 지금 혁명이 왔다는 건지 안 왔다는 건지, 그리고 혁명이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저는 머릿속에 떠올 때 일단 제 국사책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국사랑 역사책. 그래서 그 역사, 뭐 세계사 이런 거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은 이제 내연기관, 증기기관. 보통 이제 많이 말씀하신 뭐 그 기계화가 됐다고 하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연료를 떼서 뭔가 기계화를 하니까 이제 삶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 혁명이다 이건.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2차 산업혁명, 또 두 번째 이제 또 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뭐가 전기라는 게 또 나오겠네. 이 전기가 이제 또 이제 막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돼요. 이제 막 대량을 생산하니까 아, 이것도 뭔가 혁명이다. 그래서 또 살다가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컴퓨터, 뭔가 그 나왔을 때 되게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컴퓨터가 나와서 자동화 이제 시스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울 때 이것들은 다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거의 공통점들을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산업의 혁명은 이제 패러다임,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아, 이거 혁명이었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아까 물음표를 던졌죠. 4차 산업혁명은 이거는 도대체 뭔데 혁명이라고 벌써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증기기관을 개발한 과학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갑자기 그걸 개발을 해서 와, 진짜 뭐 유레카 외치듯이 막 빤스도 아니고 뛰어나면서 이건 혁명이야 하면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혁명이라. 근데 제 입 스스로 이걸 혁명이라고 좀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혁명이라는 단어가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 이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소개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이미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반복을 하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아직 뭐 완벽하게 뭐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여태까지 1차, 2차, 3차를 오면서 이제 발전된 기술들이 누적이 되면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기대감과 예측에서 나온 그런 단어로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래된,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정체된 이런 그 어떤 산업의 이런 패러다임을 변화를 기대하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없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허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저도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혁명을 향해 지금 가는 중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게 혁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 후대들이 이거를 결정해 주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하길래 혁명이라고 하냐.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저 초라는 단어에 제가 이제 강조를 해놨는데, 이 4차 산업혁명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 초라는 게 뭐 저랑 이제 동년배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좀 나이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들 뭐 초하면 뭐 저는 생각나는 게 초사이언 뭐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예, 뭐 초, 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뭔가 초월한 느낌이에요. 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지능, 엄청나게 똑똑하다. 초연결, 뭐 뭔가 엄청나게 다 연결이 됐대요. 이제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초융합, 막 그냥 다 융합이 돼서 섞였대요. 막 연결되고 똑똑한 애들이 다 연결되고 융합이 됐대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던졌는데, 이 단어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혁신 기술들의 어떤 특징을 딴 단어들이 아닐까. 예. 그 생각에 제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런 혁신 기술들이 왜 쏟아졌냐. 예.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이제 뭐 어르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AI가 4차 산업혁명이다. 뭐 IoT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서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사님들 다 개발을 다 해놓으신 그런 로직을 지금에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왜 못했냐고 하면은 지금 이 기술들의 공통점은 기반 기술 자체들이 너무 이제 그때는 이제 현실화가 하기에 따라오지 못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486 컴퓨터가 있는데 486 컴퓨터에다가 알파고 엔진을 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되겠죠, 상대가. 이게 뭐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고 몇 년이 걸릴 거예요. 뭐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뭐 저런 AR, VR, 뭐 IoT, AI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요즘 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GPU 칩 자체가 워낙 이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하니까 이런 영상 같은 거의 처리 속도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텍스트 이런 처리하는 속도 마냥 엄청 빨라지니까 이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IoT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무선 통신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5G 많이 생각하시면 5G 선전하면은 항상 그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선전에서 막 5G로 영상을 막 본다.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서 이제 영상, 이미지 하면 누구나 다 이건 용량이 되게 큰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손쉽게 빨리빨리 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IoT라는 것도 이제 대두가 되는 거. 결국에 이런 기술들은 갑자기 혁명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 천천히 이제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이 기술들이 혁신적인 기술로 지금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기술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에너지 산업 뭐 제가 안 넣은 건 아니고 주로 이렇게 약간 격가지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은 도대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냈길래 지금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3초 정도만 잠깐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산업 어떤 혁신이기에 이 사진을 들고 왔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각자 다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에너지 산업이 이제 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산업이 1차, 2차, 3차 산업 때도 다 존재하던 그런 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어떤 혁신 기술을 만들어낸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이 많이 사용하고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이거를 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지금 현실이어서 그 상황을 좀 혁신적인 기술들로 이제 좀 뭔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산업이 지금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혁신적인 게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과제로 지금 던져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때 다 있었는데 왜 4차 산업 때만 굳이 에너지를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예, 근데 궁금해요. 제가 그거 뭐 얼마나 많이 쓴다고 그러시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그 80년대 뭐 이렇게 집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 가만 생각하면 제가 집에서 제 스스로 혼자 뭔가를 사용하고 소유했던 거는 정말 많아야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플레이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각자 지금 들고 계신 거 뭐 하다못해 이어폰도 지금 충전하셔야 되죠. 핸드폰도 들고 계시죠. 노트북도 들고 계시죠. 뭐 각자 다 컴퓨터 한 대씩 다 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1인이 쓰는 에너지 사용량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화 사회가 되면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의 특혜를 받으니까 그 기술 특혜를 받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쓰고 싶죠. 그게 쓰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충 제가 예상해봤는데 82년도에 지금 에너지 그쪽 통계 자료를 보면 1.18 이래 해가지고 저기 단위가 나와 있는데 저게 그 익숙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게 변환을 했는데 저게 석유 1톤을 쓸 때의 에너지 단위입니다. 저 석유 1톤을 쓸 때인데 이제 80년대는 뭐 13,000 이제 정도의 킬로와트시를 연간 썼다고 해요, 1인이.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6배가 늘었죠, 요즘은. 그러면 이제 6배, 제가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가정집 에어컨에서 이제 최대 부하, 그러니까 뭐 18도가 들었을 때 최고로 이제 소비 전력 1.8kW라고 한 시간에 가정을 했을 때 38,508시간을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년이 8,760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1년에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과연 여기서 에너지를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걸 저도 알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찾아가면서 안 거에 된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기후 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후 변화. 기후 변화가 뭐 같이 나오는 말들이 항상 있죠. 뭐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 이건 저희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배우잖아요. 이산화탄소 해서 지구 온난화가 오고 뭐 소가 트름만 해도 뭐 지구 온난화가 와서 뭐 이렇게 지구가 더워진다. 그래서 뭐 빙하가 녹아요. 뭐 북극곰이 슬퍼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먼 나라 얘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잘 안 와닿아요, 솔직히. 예, 당장에 제가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을 아까 하면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이 투발루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매년 실시간으로 이렇게 잠기고 있어요. 나중에 없어진대요.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뭐 저거를 이제 좀 채워주는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뭐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기후의 변화, 뭐 올해 장마가 엄청 길었던 거는 다 아셨을 거예요. 54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뭐 기후의 위기다, 변화다, 아니면 그냥 이상 기후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상 기후가 길어지면 기후가 변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홍수가 나고 막 어디는 가뭄이 엄청 오고 이게 다 이제 여기 이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이 해수면에 있던 이 수증기들이 증발을 해서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되고 이게 다 한쪽에 몰리니까 한쪽에 막 극심한 가뭄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 500만 년 동안 지구의 역사 안에서 인류가 생기기 전에 이 안에서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근산업이 진행자 하면서 100년 동안 1도가 올렸어요. 사람도 1도 오르면 알아 눕죠, 솔직히. 근데 지구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구가 1도가 오르면 이제 해수면에 있는 뭐 이제 한 이
물들이 한 10% 정도는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다 비가 되고 뭐 정말 이게 기후가 이상해지겠죠.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왜 지금 그 이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화두가 되냐면 4차 산업혁명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향후 100년까지 쓰면 이 지구의 온도가 최소 3도 이상이 올라간대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좀 엄청 큰일 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각국에 계신 분들이 기후 변화가 이제 위기다. 이제 그러니까 왜 위기라고 하냐면 이게 한번 변화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한데 위기란 말이 왜 나오냐면 이건 위기가 오면 이건 이제 복구가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각 정부나 뭐 회사나 뭐 계신 분들께서 이제 다 기후 위기를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건데 해서 막 뭐 파리 협약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기후 협약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딱히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제시를 하고 뭐 많이 아시는 뭐 저런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 뭐 저런 거는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옆에 보시면 뭐 전기차 많이들 아시는 이게 제가 좀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는데 아리백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계 이제 뭐 애플, BMW, 구글 이런 각지의 이제 뭐 그런 있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 소비하는 기업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의 포션을 봤을 때 산업에서 쓰는 게 5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 해서 우리들이 뭐 회사에서 쓰는 전기, 뭐 에너지 관련 전부 다 신재생으로 대체하겠다, 재생에너지를 대체하겠다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럼 밑에 이제 같이 일하는 뭐 이렇게 협력 업체들도 본의 아니게 이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린 뉴딜 정책 같은 이제 뭐 녹색 사회 전환이라 해가지고 저것도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뭐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래도 좀 줄여보자 하는 게 이제 석유가 우리나라라고 쳐도 이제 한 전체 이제 사용량의 한 50%가 이제 석유 에너지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그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에너지가 거의 한 95% 이상이에요. 저희 나라가 의존도가. 그러면 그 95% 중에서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석유인데 그 석유 에너지 사용을 이제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전기차가 하면 그래도 유해 물질이 덜 나오지 않겠냐. 물론 전기를 뭘로 생산하냐에 따라서는 뭐 같은 문제긴 하겠지만 효율 면에서는 그래도 전기차가 더 낫다고 하니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또 저런 방향을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부나 각 기업이나 뭐 이런 전 세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에너지 산업에 좀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회사로 소개를 한번 그래도 좀 이제 이 산업 안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저희 이제 산업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 생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뭐 기업에서 생산에 많이 집중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생산할까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를 좀 친환경적으로 생산할까 막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정부나 어떤 대기업 대규모의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그거보다는 작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생산은 그렇게 했다고 쳐. 어떻게 쓸 건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건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저희는 사업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에너지 서비스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산업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제 1차, 2차, 3차, 4차 올 때까지 어떤 정도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집에서 전기를 쓰시고 하시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또 옛날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혁신이 좀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같이 뭐 사업을 하시는 에너지 관련 이제
관계자분들 만나보시면 다 이제 연배들이 좀 있으시고 예, 하셔서 이제 좀 그래도 혁신이란 거를 이제 신생기업들이 가져오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기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기를 쓰면 전기가 뭐가 쓰는지 누가 쓰는지 어떤 환경에 쓰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도 이게 운영할 때까지 냉난방 저희는 이제 건물에서 쓰이는 이제 냉난방 에너지를 관리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게임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하는 쪽으로 이제 몰두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에어컨도 알아야 되고 솔직히 말해 그 건축이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그다음 뭐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기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통신도 알아야 돼요. 아무래도 IoT 장비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하드웨어도 해야 되고 펌웨어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다 이제 일반 소비자가 쓰시는 거니까 앱도 해야 되고 서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면서 가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 이제 그 뭔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하시려고 하시면 정말 제조부터 뭐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다 하셔야 된다라는 아는 지식,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좀 가시는데 수월하든가 뭘 만들지 그 가치를 좀 정확하게 핵심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한 3-4번 정도 실패를 하면서 7년 동안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뭐 이제 거창하게 온도를 디자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저 온도를 디자인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온도를 디자인하려고 보시면은 뭐 통신도 들어가지 뭐 그다음 뭐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뭐 저전력 이런 기술들도 들어가야 되지 뭐 그다음 호환성 뭐 여러 설비에 붙어야 되면 호환도 잘 돼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뭐 데이터 처리부터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기술들이 일단 전제가 돼야지 일단 사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기까지 한 3년,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하면은 필드 나가면 통신이 안 되고 어디 갔더니 얘랑 또 안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더니 뭐 1시간 뒤에 막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뭐 이런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에너지 운영 솔루션을 하려면은 좀 많은 장비들에 대한 지식들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타 분야에 대한 것도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좀 접근하시는데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또 그 기계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 이래 가보자 해서 나갔는데 딱 나가니까 든 말이 그거 거기다 붙여야 되나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안 이쁘다 이거죠. 요즘 또 에너지 사업하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할 수도 있는데 예. 또 예뻐야 돼요. 또 에너지 사업 하려면 요즘 또 심플한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되게 컴팩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설비 단위다 보니까 또 공사하는 걸 또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부착도 해야 되고 또 트렌드는 또 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험들 좀 단연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고 들어오셨으면은 좀 발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도 어떻게 시스템이 움직이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뭐 많이들 하신 빅데이터 뭐 유효한 데이터를 다 끌고 와야 되고 이걸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제 뭐 다 저장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돌려서 뭐 AI가 움직여서 뭐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소비자까지 어떤 솔루션이 가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통신 장비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겹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무조건 시퀀스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좀 뭐 깔끔한 느낌이 없지 않으면 항상 필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이게 그래서 개발하신 엔지니어 분들은 뭔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넣을 생각보다는 좀 어떤 게 유효하고 어떤 기술이 핵심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좀 시퀀스를 명확하게 잡는 게 그리고 그게 명확해야지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에너지를 뭐 절약을 하고 뭘 하겠다는데 일단 뭐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다 굴러가야 뭐 이 시도도 해보고 저 시도도 해보는데 그 시도도 하기 전에 저희도 한 뭐 3년 4년을 그냥 시도도 못 해보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에어컨이 켜져야 되는데 안 켜져요. 아까 켜졌어야 되는데 안 켜지고. 뭐 약간 이런 경우들. 뭔가 예상과 달리 뭔가 벗어나는 예외 시나리오들이 항상 너무 복잡해지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뭐 기획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뭐 저희 핵심 기술이라고 들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기술들이 고민이 돼야 최종 솔루션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에너지 사업 하실 때는 장비면, 그다음 소프트웨어적인 면, 그다음에 뭐 그 알고리즘이 분명 들어가실 테니까 솔루션을 내시려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전부 다 좀 기반 지식을 좀 준비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분명 저희보다 좀 많이 실패 횟수를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봤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막 넘어가고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와서 지금 일단 마무리 단계라고 지금 벌써 왔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갑자기 저희 CDN 에너지 산업에서 목표라고 이제 던졌는데, 저 목표라고 던진 이유가 저희가 그래도 에너지 사업할 때 처음부터 뭐 우리 기후 변화를 막아야 돼 뭐 이러면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예, 근데 에너지 산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기후 이런 게 너무 위기가 많이 왔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적인 면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래도 이게 에너지 산업이 이제 AI 하시고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그 공공 데이터셋이 있던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뭔가 발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는 뭐 에너지 에어컨 뭐 표준 뭐 운영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필드에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이게 표준화해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널리 퍼지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계적으로 좀 뭐 그런 기상 이변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도덕적인 생각도 하지만, 가장 지금 제가 이 목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다 하려면 지금 이 강연 주제랑도 맞는데 에너지 산업과 소프트웨어용이 가속화되려면, 저게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융합이 가속화되려면은 여러 산업이 붙어야 되는데, 에너지 산업 자체가 진짜 정말 광범위한 그 여러 분야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 어떤 혁신적인 거를 내야 이쪽이 이제 가속화가 되는데, 그러기가 솔직히 좀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PI를 다 열어가지고 뭐 서로 어떻게 뭐 솔루션을 내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좀 토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기업 문화 자체가 뭔가 해보시지 않을래 하면은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하면 그래도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목표를 좀 던지면, 지금 이 강연을 듣는 분께 뭐 관계자가 계시면 우리랑 이런 에너지 사업을 좀 해보지 않을래? 뭐 약간 그런 코어를 좀 하면은 소프트웨어 융합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도 뭐 이렇게 제안을 받기는 하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밑에 보시면 AI와 빅데이터 만능 시대,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은 AI 빅데이터 없으면 이제 뭐 사업을 못하는 약간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다 이걸 먼저 던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AI랑 빅데이터를 이제 다 도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없었었거든요. AI랑 빅데이터라는 그 없었다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있었는데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IoT 하면은 IoT가 뭔데라고 하면 항상 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화두에 오르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걸 해야 돼 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역순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뭐 어느 도시에 전기 데이 뭐 1년치 건물 전체 전기 데이터가 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이제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이 쏟아지는 데이터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가치를 먼저 만들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뭔가 사업이 될 것처럼 접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웠고,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AI는 그 정말 제가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뭐 영상 처리나 이미지 텍스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AI도 제가 볼 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 이게 만연하게 다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막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야 그거 AI 해가지고 매핑한 다음에 뭐 클러스팅해서 그냥 하면은 다 나와. 근데 그분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뭐가 유효한지, 어떤 솔루션 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으신데 그냥 AI면 다 된다. 예, 이 AI는 그냥 방법론일 뿐인데 좀 그런 접근이 좀 너무 아쉬워서 이 에너지 산업하면서 좀 저런 것보다는 좀 창의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좀 얘기를 적어봤고요. 4차 산업혁명 엔지니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제가 좀 뭐 이렇게 되게 두루뭉실하게 좀 큰 얘기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스위스 의장님께서 괜히 말하신 것 같아요, 그걸. 예.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포커싱해서 다 일로 달려가요, 이제. 뭔가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예. 이제 AI로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빅데이터로 뭘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오히려 창의성이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해서 좀 되게 안타까운 거는 맞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엔지니어라면 뭔가 세상에 없는 거를 좀 이렇게 한번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서, 예,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좀 이게 난 혁명이다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좀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좀 기술적인 이제 얘기보다는 좀 두루뭉실한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기획자분이나 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학생분이시나 뭐 그냥 이걸 들으시는 분들 뭘 하든지 간에 네, 그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좀 급하게 끝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얘기만 나누셔도 좋습니다. 뭐 되게 그냥 편하시게 저쪽에 이제 그냥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이메일로 주시면 뭐 만나서 대화를 나누셔도 괜찮고 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그냥 고르면, 예. 예. 친환경 인공지능 기술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나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제일, 그 코어가 안 되는 게 제일 어렵긴 한데, 코어 중에서도 이제 아마 에너지를 연구하고 하시는 뭔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어컨의 어떤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개발하려면 필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테스트할 만한. 근데 가보면 다 어디 가면 사무실이고 영업장이고 이러니까 한 개 구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막 아는 사람 통해서 해서 막 이렇게 되게 부탁을 해서 해야 되니까 연구도 자유롭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그 개발할 때 뭔가 코어기라든지 어떤 필드를 구해서 이걸 검증하고 이런 단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이디어 구현하는 거는 어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항상 스타트업은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역경을 헤쳐가고 뭐 항상 매일이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까지 힘들었었지만 지금은 근데 아직도 힘든 거는 필드가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 필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공공화 데이터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연구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필드가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검증하는 게 어려웠었고요. 다음 뭐 질문 또 말씀드려보면 질문들이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들 중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좀 흥미가 가는 질문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도 한데, 이미 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서 기술 발전이 났는데 이거를 전환 비용을 내고 이제 쓰지 마, 못 쓰겠어, 이렇게는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하려는 게 이제 너무 낭비되거나, 그러니까 사용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난 똑같이 쓰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서 조금씩 줄여서 이게 많이 모이면은 이제 그 에너지 절감을 해서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개인이 뭔가를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거는 좀 예전에 뭐 그래도 좀 뭐 막 남용하고 이러지 않는 것만 신경을 써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크게 뭐 하셔야 될 거는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뭐 그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일단 좀 재밌는 질문이신 것 같아서 일단 답변을 드렸고요. 이게 제가 뉴딜 정책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정부에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네요. 그래서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제 AI가 적용된 커피숍처럼 AI 부분을 일반 사무실에 도입할 경우 투입 비용 대비 절약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손해 보는 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그 투입하는 비용보다, 왜냐하면 에너지 하면 떠오르시는 생각이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 하면 뒷단어에 되게 자연스럽게 절약, 에너지, 뭐 낭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뭐 하는 사람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줄여주기 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투입한 돈보다 많냐, 에너지를 줄이는 게. 이거는 당연히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사용량 대비 이제 지금 이제 뭐 작년 대비라든지 뭐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서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뭐 어느 날 뭐 갑자기 뭐 어떤 장비를 새로 도입해서 에너지가 더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간 사용량 같은 동달에 이제 동월에 이제 사용량 비교했을 때 오차는 한 3% 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반해서 지금은 많이 서비스를 해서 투입 비용 대비 그래도 좀 이제 에너지 절약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안내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선진 국가들 마인드처럼 뭐 1억이 들어도 1원이 줄면은 뭐 도입을 하는 이런 국가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라는 게 꼭 금전적인 거에 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이제는 좀 의무적으로 이런 투자 대비 어떤 비용 절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낭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좀 줄이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좀 이렇게 좀 동참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 절감했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3개가 넘었는데 계속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는 이제 아마 다들 아시는 저희 나라의 이제 뭐 대표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이제에서
그 에너지 절감을 좀 이제 하고 싶다. 이제 그 회사도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공익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전 직영점에 다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에너지 절감을 보통 많은 분들이 저희 걸 쓰면 무인 솔루션이다. 사람이 없는데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다 직원분들이 다 계신데도 이걸 솔직히 계속 신경을 못 써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누가 춥다, 누가 덥다 하면 이제 그 순간에 이미 다 낭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잘 조절해줘도 이제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직영점들에서 보통 관리비가 뭐 100만 원에서 전기세가 100만 원에서 뭐 한 400만 원까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매장들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뭐 정말 많이 된 데는 뭐 200만 원 정도 쓰는 데는 진짜 한 90만 원 정도 줄여준 데도 있었고요. 예, 뭐 아니면 좀 적게 줄인 데는 뭐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 데인데 뭐 한 3, 40만 원 줄여서 뭐 80만 원 정도 나온다든지 뭔가 이런 절감 사례들이 이제 좀 저희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필드나 사례가 많아져야 저희도 이렇게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례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계속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늘 강연 뭐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